안녕하세요. 서울 용마초등학교 교장 남미숙입니다. 초등학교에서 40년 근무했고요. 초등학교 진로교육에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동안 초등학교 진로교육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네,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많이 하소연하는 문제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애는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런 부분이거든요. 특별히 잘하는 아이는요, 특별한 거예요.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10가지 중에서 음악 지능이 공간 시각 지능보다 높다, 언어 지능보다 높다, 그러면 음악 지능이 높은 거고, 그래서 옆집 아이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한테 있는 10가지 지능 중에서 어떤 것이 높은지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지능 안에서 비교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 아이가 뭘 잘하는지 그러면 진로 심리 검사를 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는데 심리 검사를 하면 우리 아이의 특성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학자들은 초등학생한테 심리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왜 부정적이냐 하면 초등학생들은 특성이 불안정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렇게 어떤 날은 이것을 잘했다가 그 다음에는 다른 것에 노출되면 그 다음에는 또 그것을 잘하고, 그래서 특성이 불안정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학자들이 초등학생에 대해서 심리검사하는 걸 반대하는 이유는 특성이 불안정하다, 그리고 경험이 부족하다. 그 특성은 경험에 의해서 개발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특성이 있을 수 있어요. 잠재된 특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심리검사는 대부분 글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독해 능력이 부족해갖고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몰라서 잘 못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 검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특성을 알기보다는 관찰을 통해서 살펴봐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아이하고 갔는데 내 아이가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굉장히 감성적이고 아름다움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가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면 내 아이가 공간 지능이 높은가?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말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 아이의 언어 지능에 대해서도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막 뛰어놀고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들, 신체 운동 지능이 높은가 봐줄 수도 있고요. 친구들하고 너무 사이가 좋고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그런 아이들은 대인관계 지능이 높지 않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학교 바깥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진로 체험 교육을 열심히 해줄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진로교육 가정에서 할 때는 체험 중심의 교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또 요즘 진로 체험학습 기관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체험학습 기관에 보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체험학습 기관에 보내는 것도 좋은데요. 정말 중요한 건 엄마하고 아이하고의 관계도 참 중요하거든요. 엄마하고 아이와의 관계는 가족이 함께 체험학습 기회를 갖는 그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거죠. 이제 가족이 여행을 떠나요. 저학년 때 오늘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어디에 갈까? 그런데 내 아이가 약간 그 미술, 공간 지능이 높은 편인 것 같아. 그러면 내 아이를 그쪽으로 많이 노출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내 아이한테 자, 오늘은 국립현대미술관 가는 거야 라고 해서 가고, 그 다음에는 서울시립미술관 가는 거야 라고 해서 가고, 그래서 엄마가 쭉 부모가 정해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한테 국립현대미술관이 있고 여기는 이러이러한 곳이고, 그 다음에 시립미술관이 있고 여긴 이러이러한 곳이 있고, 어떤 미술관이 있고 여기는 이러이러한 곳인데 부모가 여기에 가자 라고 해서 아이는 그냥 따라만 간다면
그곳에 대해서 아이가 관심이 없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곳 중에서 너는 어떤 곳에 가고 싶어? 라고 아이한테 선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갔으니까 그 다음에 그 곳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년이 되면 이번에는 이러한 기관들에 대해서도 아이가 탐색을 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토요일 날 우리 이제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갈 건데 어떤 곳에 가고 싶은지 네가 한번 정보를 탐색해봐 라고 해서 아이가 정보를 탐색하고 그 곳에 토요일 날 뭐 쉬는 날인지 안 쉬는 날인지, 그 다음에 거기에 도시락을 갖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특별한 전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이가 탐색해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행을 아이가 주도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고학년이 되면은요, 이제는 정말 조금 걱정이 되더라도 아이가 가고 싶은 곳, 그리고 친구들과 계획을 세워서 아이가 갈 수 있는 곳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아이에게 어느 정도 자율성, 그리고 조금 놓아주는 거,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체험학습은 체험학습 기간에 맡기는 것보다 부모가 아이와 함께 체험하고, 그리고 체험 기회를 가지고 소통하고, 그리고 아이의 그 체험을 격려해주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어른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요. 다시 초등 부모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이하고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데 너무 지나치게 풍요롭지 않게 적절한 결핍 교육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줘 버릇하니까 아이가 뭐에 대한 그런 동기가 잘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초등학교 부모로 다시 돌아간다면 지나치게 풍요롭지 않게 적절한 결핍 교육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결핍 교육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아이를 모자란 상태로 방임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핍 교육은 정말 그냥 교육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과 관심 필요로 하다는 거, 우리 결핍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의 진로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는 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한 가지 먼저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부모가 먼저 행복해지셔야 됩니다. 아이를 위해서 절대로 자신을 희생하지 마세요.